오케이, 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내용 얘기하냐면, 자, 원자의 구조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고, 자, 첫 번째는 누가 있었냐면은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있었다. 그치? 톰슨이 얘가 음극선 실험을 통해가지고 전자를 발견하게 됐었거든. 그치? 그래서 이 톰슨의 역할은 전자의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 이 발견된 전자를 가지고 새롭게 원자 모델을 설명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얘는 어떤 그 푸딩 모형일 거야, 이렇게 새롭게 원자 모형을 제시하고 있었던 거야. 그치?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이제 톰슨의 제자였죠. 러더퍼드가 얘가 또 실험을 해보니까 알파이타 산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얘는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치? 그래서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전자가 원자 핵을 돌고 있는 어떤 행성 모형을 제안하고 있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얘는 원자 모형은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돌고 있는 것처럼 행성 모형일 거야. 이렇게 조금은 발전시키고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러더퍼드 이론으로만으로 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첫 번째는 어떤 원자 핵이 딱 코어에 있고 그리고 나서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한다고 얘기하게 되면 이제부터 얘가 지금 어떤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된다고 얘기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다 보면 에너지를 방출하면 이제부터 얘가 점점 갤갤갤갤 거릴 거니까 돌다가 이 인력을 이기지 못하고 빠당 부딪힐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그렇게 되면 요걸 전자기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초만 되면은 그냥 원자에게 달라붙는다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0승초마다 이제 또 원자 모델이 붕괴된다라는 오류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가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되고 있다면 어쨌든 간에 연속된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얘기하고 있을 건데 그 연속된 에너지가 아니라 실제로 모든 물질은 다 선 스펙트럼, 불연속 스펙트럼으로 표현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떤 에너지의 어떤 불연속성을 또 설명할 수가 없더라. 그치? 그래서 요거 다음에 나왔던 과학자가 이제 우리는 보어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보어의 이론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 전자기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정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도 하고 보어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갑시다. 자, 일단 어떤 내용부터 얘기할 거냐면은 전자기파 요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빛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얘기할 거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이중성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보자. 빛의 이중성. 자, 그래서 이중성이 뭐 다중인격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치? 두 가지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 하나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너도 입자고 너도 입자잖아. 이런 식으로 어떤 입자의 성질도 있는 거고, 또 때로는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물결파처럼. 그래서 이 이중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빛의 입자성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는 빛의 파동성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빛은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이 다 있는 건데, 자, 그래서 빛이 만약에 입자의 성질을 띠고 있으면 그 빛을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 광자를 써가지고 광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광자. 미칠 광이 아니죠. 미친놈 이게 아니라 이게 빛 광자다. 그래서 광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파동성이 이제 부여될 때는 이제 우리가 전자기파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결파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우리는 전자기파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용어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입자성에 대한 내용은 사실 최신 이론이에요. 최근에 그 아인슈타인이 이제 광전효과라는 어떤 실험을 통해 가지고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었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좀 더 공부하다 보면은 물리학 1에서 좀 뒤쪽 파트에 넘어가게 되면 광전효과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 올림할 때는 내가 또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요거는 어떤 광전효과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 광전효과를 설명할 때 입자성의 성질을 부여를 해야지만 해석이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를 설명할 때는 입자성을 부여하게 된다. 근데 그 이전부터 빛은 뭐라고 알고 있었냐면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전자기파 형태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 이 전자기파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떤 걸 해석하는 거냐면 그 전자기파, 그 빛의 에너지를 설명할 때는 우리는 파동성을 사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떤 에너지를 설명할 때 빛의 에너지가 누가 세다, 누가 약하다 이런 거 얘기할 때는
파동의 성질을 우리가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에너지를 만약에 입자성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게 오류가 나거든요. 자, 혹시 요 입자가 지금 광자라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게 빛인데, 자, 이 빛은 항상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거든. 그래서 그걸 광속이라고 하는데, 그 광속을 이제 우리가 기호를 C라고 잡으면 이 값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3 곱하기 10의 8승/ms의 어떤 매우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빛의 속도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자성을 부여해가지고 이 광속을 쭉 얘기하고 있을 때, 자, 만약에 내가 외부에서 이 입자한테 에너지를 흡수시키게 되면, 그죠? 에너지를 이렇게 딱 흡수시키게 되면, 이 에너지가 지금 흡수되면은 운동 에너지가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 운동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 얘네들의 어떤 운동 속도도 빨라져야 되는 건데, 광속은 항상 일정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 광속의 어떤 일정 법칙 때문에 얘를 입자성으로 설명해서는 에너지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를 설명할 때는 빛을 가지고 올 때 우리는 파동성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빛의 에너지는 자 파동으로 설명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진동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진동수랑 비례관계가 있는 거고, 요 식을 정리했던 사람이 플랑크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플랑크 상수 H를 곱해가지고 빛의 에너지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많이 진동하고 있을수록, 많이 떨면 떨수록 이제 우리는 그 빛의 에너지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진동수랑 그 다음에 에너지가 정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어나갈 건데, 자, 그래서 파동은 말 그대로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 물결파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 출렁출렁출렁출렁, 너희들 뱃살 출렁거리는 거 아니야? 출렁출렁거린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어떤 파동이 진행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출렁출렁출렁출렁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튀어나온 여기를 이제 우리 뭐라 그래요? 마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렇게 골짜기처럼 움푹 파인 곳을 골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마루와 마루 사이, 그 다음에 골과 골 사이 요 거리를 뭐라 그래요? 파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파장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된다. 파장. 그죠?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고, 이 한 파장 파동이 이동할 때 그 걸린 시간을 뭐라 그러는 거야? 그걸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주기는 한 파장 파동이 이동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얘기한다. 또는 우리가 주기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매질은 파동을 따라서 같이 이동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을 또 주기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 라지티는 시간에 대한 의미인 건데,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한 파장 이동 시 걸린 시간 이렇게도 얘기해주고, 한 파장 이동 시 걸린 시간, 또는 요게 매질이 그치? 매질이 한 번 진동 시 걸린 시간, 진동 시 걸린 시간 이렇게도 얘기를 해준다. 자, 그래서 요 두 번째 요 정의 때문에 우리는 뭘 얘기할 수가 있냐면, 1초 동안 진동 횟수를 우리는 진동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단위 때문에 이제부터 이 주기랑 진동수는 역수 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다. T가 뭐라고요? 주기 T, 라지 T, 주기. F가 진동수예요? 진동수, 프리퀀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물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어떤 빛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전자기파가 출렁출렁 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때 요 한 파장 갈 동안 걸린 시간이 T이기 때문에 만약에 파장을 주기로 나눠주게 되면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속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전자기파의 속도를 우리는 광속 C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광속 C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그죠? 거리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또 뭐가 되는 거야?
주기는 지금 진동수랑 역수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람다 곱하기 진동수 F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우리가 요 F를 좀 정리해 볼 건데, 그래서 F, 진동수는 파장으로 좀 나눠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파장분의 C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얘를 이제부터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에 또 대입도 가능하잖아. 그쵸? 대입을 해주면, 자,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파장분의 H, C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빛의 에너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진동수랑 정비한다. 그치?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었고, 자, 두 번째는 요 파장과의 관계도 있는 건데, 자, 요 H는 어쨌든 상수고, 그 다음에 요 광속도 항상 불변이기 때문에 상수라고 얘기한다면, 이 파장이랑 에너지가 또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결론이야. 빛의 에너지가 커지는 효과는 뭐냐면, 열나 진동하거나, 그치? 막 빠르게 진동하거나, 아니면 파장이 매우 짧을 때, 그죠? 파장이 짧을 때 이제 우리는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요거 결론 얘기하려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전자부패는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 전자기 파잖아, 그렇지? 모든 파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태양광인 건데, 그래서 얘네들은 파장이 짧은,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매우 큰 이러한 에너지 영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파장이 이렇게 길어지는, 이렇게 쭉 길어지는 이러한 모든 파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태양광에서는. 그래서 자, 질문할까요? 자, 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걸까, 작아지는 걸까? 커지는 거죠? 파장이 짧아지고 있고 빠르게 진동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선 진동수가 커졌고 파장은 짧은 영역이고 따라서 에너지는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늘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면 어머나 진동수는 지금 느려졌고 그 다음에 파장이 지금 또 늘어지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는 작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쵸?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전자기파에 대해서 이 파장별로 좀 명칭을 좀 부여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가장 큰 경우를 이제 우리는 이제 감마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감마선. 그 다음에 이 감마선보다는 조금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X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X선. 이 X선보다 좀 더 에너지가 약해지면 이제 우리가 자외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외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시광선. 가시가 아니야. 딱 알게 아니야. 그치? 볼 수 있다. 그치? 시가 볼 십자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에너지가 약해지면 파장이 늘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적외선 영역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파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FM, AM 이런 이제 라디오파, 전파 쪽으로 이제 빠진다. 한 번에 쭉 묶자 그냥. 그래서 전파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가시광선이 이제 우리가 눈가로 볼 수 있는 어떤 범위가 되는 건데, 이 가시광선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빨주노 쪽, 파남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너지가 좀 큰 쪽, 그래서 자외선에 가까운 쪽이 무슨 색이니? 보라색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이제 또 보라색, 그 다음 점점 파장이 길어지면서 빨간색까지를 이제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아재들은요, 옛날에 이 보라색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색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거든, 옛날에. 자색. 그래서 자색 밖에 있다라고 해서 자외선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빨간색은 적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적색 밖에 있다라고 해서 적외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야. 자색 고구마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자색 고구마 이런 거 들어봤지? 그래. 그게 보라색 고구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고구마 원래 보라색 아니에요? 안 속살까지. 아내가 보라색. 깜짝이야. 당황했잖아. 갑자기 고구마 생각하고 있었잖아. 어떻게 생겼더라 고구마가? 어찌만 생각하고 있었어. 순간 사고에 정지가 왔네.
아니 보라색인 고구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 그렇게. 있어요. 오. 아 그렇게. 자색 고구마. 그 얘기하고 있었어. 우리 그 주제가 그거였어. 그러니까 좀 유치원생이어가지고 이해를 못해요. 아니 요즘 신문 그러니까 고구마 붕어빵 같은 데가 보라색이지. 껍질을 먹을 수는 편식 없잖아. 자, 그래서 요 범위는 그냥 좀 사람마다 좀 볼 수 있는 그 거리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달라가지고 다 사람 바이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보통 그냥 이 보라색 영역을 우리가 400나노미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390까지 보는 친구들도 있대요. 어쨌든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400나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파장이에요, 파장. 그다음에 얘가 한 700나노미터까지. 이 정도의 어떤 그 파장 범위를 이제 우리는 가시광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사람마다 더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볼 수도 있는 사람도 있었고. 적외선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는 열선인 거죠. 그래서 뱀이야, 뱀. 알겠니? 뱀은 열을 감지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 알고 있지, 얘들아. 빨간색, 뜨거우면 빨간색, 좀 추우면 파란색 이렇게 보이잖아. 뱀은 그걸 본대요. 먹이를 찾을 때.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뭐 갑자기 야간에 빨간색 사람이 체온이 보이고 있다 싶으면은 그냥 나는 뱀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춘이요? 이렇게 뭐 대충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올림에서 아주 한 옛날에 한 2006년도 기출 뭐 이런 거 보면은 요 X선, 뭐 자외선, 가시광선이 물질에 조사됐을 때 어떤 영향이 끼치냐 뭐 이런 것들을 막 문제 낸 적도 있었거든. 아주 옛날에는. 너네가 태어나기 전에. 감마선. 그래서 뭐 감마선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너무 세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항암 작용할 때, 뭐 항암 치료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암세포를 확 때려 죽일 때, 그치? 근데 암세포만 때려 죽이니 정상세포까지 같이 때려 죽이니 그냥 다 죽이는 거죠. 그냥 너 죽어라 이런 거야, 그치? 너가 죽었을 때 정상이 살면 사는 거고, 암세포가 죽으면 치료가 되는 거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감마선이 되는 거고, 이제 X선은 이제 엑스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분자의 어떤 이온화를 시키는데 X선이 작용되고요. 플라즈마라는 형태 혹시 아니에요, 얘들아? 네. 플라즈마라는 영화에서 어떤, 봤어요. 영화에서 들어갔어요. 알기만 해요. 어떤 분자 물질이 있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이온화, 분자의 어떤 이온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원자의 이온화가 아니라 Na 플러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수소 H2 플러스 이런 식으로 어떤 분자의 이온화를 시켜보게 되면 그 형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거든. 방수 매우 커진 상태. 이러한 새로운 상태를 이제 우리는 플라즈마 형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플라즈마를 만들 때 우리는 X선을 조사를 해줘요. 졸라 세게 빵 때려가지고 전자 튀어나가게 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자외선, 그냥 뭐 받으면 그냥 피부 안 걸리는 거죠. 그치? 또는 뭐 노화가 지속되는 거고,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자외선, 가시광선 이런 건 뭐 사람한테 쪼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런 물질에 쪼이게 되면은 어떤 결합 에너지를 끊는데 좀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결합을 끊어낼 때 자외선 영역의 어떤 파장을 조사한다. 그다음에 이제 적외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열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그 진동 운동 에너지에 좀 관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마찰 열 같은 거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고, 마이크로파가 이제 전자레인지야. 그래서 얘네들은 회전 운동 에너지를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물 분자가 이렇게 회전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마찰이 생겨가지고 열이 가해진다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파는 그런 거고, 이제 전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전파 송신 이런 거에 쓰이고 있는 거죠.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태양광 전체 파장을 다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 네, 여기 뭐 간단하게 그냥 뭐 빛에 대한 소개를 한 거고, 요걸 가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보호 이론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보호 이론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됐죠? 아직 10%도 안 한 기분이에요. 그럼요. 한 2% 했어요. 오늘 나의 목표 5비탈까지 끝내기. 오비탈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괜찮아요. 오비탈 어려워요. 오비탈 뭔지 알아? 나 5초 풀고 왔어. 5초 풀고 연락이요. 5초 풀고 왔어. 너 완전 풀었니? 고등교재가 뭐 5초도 있고
완자도 있고 완자라고 알아? 네. 고기 완자 완자 말고. 쉬워요. 완자 알아요. 알기만 해요. 풀어본 적은 없어요. 완자 정도가 사실은 중학생들이 선행할 때 딱 좋아. 하이탑은 좀 너네들처럼 약간 경시 준비하는 게 그런 것 같아. 네, 나는 교재 바꾸면 안 돼요? 완자로? 나는 근데 대찬성이야 사실. 왜냐면 완자가 나름 수능 형태이면서도 내신 형태까지 다 갖추고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데, 근데 너네들은 요거 하는 게 맞아. 너네는 왜냐면 그걸 해야 돼서 올림피아드 준비해야 돼. 안 하고 싶은데. 아니 해야 돼. 너네는 나의 실적을 올려야 돼. 알겠지? 낮출 수도 있어요. 너네 내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는 어떠한 매개체 이용체, 알겠어? 무조건 수상해. 못 가게 하시게 해야 되고. 야, 너네가 이제 나한테 잘 배워서 화우를 보고, 오? 시험에서 화학쌤을 가르친 게 적중했네? 이거 흘리고 다니는 거지 학교에. 그래서 채영쌤인가 막 이렇게 흘리고 다니면 막 이제 소문 타가지고 데스크에서 혹시 그 CMS의 화학 선생님 중에 채영쌤이라고 있나요? 뭐 그분한테 우리 아이가 꼭 듣고 싶다던데 매출 막 올라가고 문과 막 뛰고 아파트 하나 사고 막 월급은 그대로고. 너 월급은 너무 그대로 아니에요? 월급은 그냥 그대로 농담이야. 아니에요? 너무 픽션이에요. 그래. 가능하지 않아요. 이제 스케줄도 깎아치워지고 월급은 그대로고. 그러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빛을 배웠으니까 이제 이 빛을 이제 우리가 분광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쫙 이제 분광을 한번 시켜볼 거야. 빛을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한 나눠진 띠를 이제 우리는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스펙트럼. 그래서 빛이 분광되어 있는 어떤 띠 형태를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스펙트럼은 두 종류가 있는 거야. 너네가 알다시피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연속된, 그래서 모든 파장을 다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를 내가 분광시켜버리게 되면 그럼 모든 파장이 쫙 그냥 펼쳐지겠지, 아까처럼. 그치?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이제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태양광에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태양에서 이제 빛 에너지가 쫙 이제부터 조사되고 있을 때 이 빛을 모아주기 위해서 어떤 슬릿을 좀 통과시켜 보려고 하는 거야. 쭉 이제 슬릿을 통과시켰다. 자, 슬릿을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프리즘이라고도 얘기하는, 그죠? 또는 이제 우리가 분광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쓸 건데, 자, 분광기를 통과시키게 되면 이 전체 파장이 이제부터 출렁출렁 오다가 새로운 매질을 만나는 거야. 그치? 그 이제부터 굴절이 일어나잖아. 근데 굴절이 일어날 때, 자, 아까 전처럼 이렇게 파장이 늘어지는 전파 쪽 있잖아, 얘들아. 그치? 이쪽은 이제 우리가 출렁출렁 이러고 있으니까 이건 약간 파동성이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진동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파동성이 잘 안 보이고 하나의 입자성처럼 보이는 거야. 우리가 이따 오비탈 얘기하겠지만 너는 입자지만 너는 파동성도 가지고 있어. 너만의 어떤 고유 진동수가 있거든. 근데 왜 안 보이냐면 네가 연락 무거워서 그래. 입자성이 연락해가지고 진동하고 있는데 이 진동의 어떤 그 파장을 내 눈으로 관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떠오르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지. 하지만 너는 계속 떨고 있는 어떤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클수록 우리는 입자에 가깝다. 그 다음에 출렁출렁 그러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파동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입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땡 부딪히면 팅 반사되듯이 굴절이 심해지는 거야. 근데 파동성이 크면 넘실 이러면서 너를 그냥 타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회절성이 큰 거야.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됐을 때 파장이 긴 녀석들은 그냥 출렁출렁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입자성이 커, 즉 에너지가 큰 애들은 땡땡땡 이렇게 우리가 분리될 수가 있다는 거지. 튕겨져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띠 형태가 이제 파장별로 분광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눈깔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가시광선 영역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크게 이렇게 굴절된 녀석들은 보라색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넘실 타고 갔던 이 영역은 이제 우리는 빨간색 영역이다, 에너지가 낮은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어떤 끊임없이 모든 파장을 다 가지고 있어서 어떤 끊임없이 연속된 어떤 파장이 보이고 있으면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것도 있냐면,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 녀석을 뒤집을게요. 쭉 뒤집을게.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좀 엎어버리자. 자, 그래서 띠를 내가 이렇게 얻어낸 거야. 얻어내가지고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이렇게 쭉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불연속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도 좀 얘기할 건데, 자, 불연속 스펙트럼을 이제 우리는 이제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빈칸이 있는 거야. 우리 눈깔로 봤을 때는 어떤 이렇게 선이 좀 표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선 스펙트럼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선 스펙트럼 또는 불연속 스펙트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태양광은 모든 파장이 다 있는 거고, 자, 이제 우리가 뭐 이미 어떤 빛을 좀 가져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물질로부터 한번 얻어낼 건데, 그때 사용한 물질을 나는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지만 수소 기체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유리관에다가 쫙 이제 공기 쭉 빼준 다음에 여기에다 내가 수소 기체를 일단 좀 채워놓을게요. 수소 기체 좀 채워놓고, 그리고 나서 양극에다가 이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조금 크게 한번 빡 걸어볼게요. 그럼 갑자기 이 진 공간에서 번쩍하더니만 붉은색 빛이 쫙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빛이 번쩍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의 정체를 보고 싶었던 거야. 이 물질이 조사한 빛이었는데, 이 빛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똑같이 슬릿에 모아서 통과시킨 다음에 분광을 해봤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분광된 형태를 내가 이제부터 이 똑같은 위치에다 그려 나갈 건데, 자, 이랬을 때 전체적으로 다 이게 시커맸었는데 4개의 선만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것을 찾아내게 되는 거야. 첫 번째는 656 나노미터라고 해서 이 빨간색 영역에 가까운 쪽에 빨간색 빛이 하나가 확인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545, 그 다음에 486, 410 이런 식 4개의 빛이 정확하게 쫙 보이고 있었고, 나머지 영역은 다 이제 시커멓게 보이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떤 선 스펙트럼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선 스펙트럼은 왜 나왔지라는 거야. 나는 그냥 이 물질한테 에너지를 가했는데 왜 나왔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수소 이 자식이 이게 방출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해봤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속된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에 이번에는 내가 저온의 수소기체를 하나 갖다 놓는 거야. 저온의 수소기체. 여기다가 수소기체를 딱 갖다 놨는데, 이 녀석이 온도가 매우 낮아서 에너지가 매우 안정한 수소기체를 하나 갖다 놓은 거야. 그럼 이제 과학자들이 왜 이런 걸 갖다 놨냐면은, 저온의 수소를 갖다 놓게 되면 에너지가 낮으니까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는 그 에너지를 얘가 먹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쭉 여기다 수소를 채워놓고 분광을 해보니까 그 결과가 얘랑 똑같은 위치에서 시커멓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야. 똑같은 위치에 시커멓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빨주노 쪽판을 보고 쫙 깔렸는데 얘만 시커멓게 나왔다는 걸 확인한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하, 알았다.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결국에 이 전자기파를 수소가 먹었기 때문에 흡수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불연속 스펙트럼을 이제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근데 어머나 얘는 왜 다 시커먼데 이렇게 나왔지라고 하면은 얘는 수소가 먹고 그걸 뱉었나 봐. 그래서 오렌지 우리는 방출선 스펙트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결론은 뭐냐면, 어떤 물질, 그것도 어떤 물질은 에너지가 조사되면 그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거야. 그치? 근데 흡수할 때 다 먹었니? 어떤 정해진 것만 먹었니? 정해진 것만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편식하는다 이거지. 그래서 얘네들 모든 파장을 다 먹는 게 아니라 정해진 에너지만 먹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정해진 에너지만 흡수한다.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얘네들은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들떴다는 거죠. 이제 에너지가 들떴다는 거는 막 팔랑팔랑 이러고 있는 거야. 안정해 보이니? 불안정해 보이니? 이게 미친놈 같잖아. 그치? 불안정해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부터 얘는 불안정하다.
그래서 얘는 다시 안정화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가 이제부터 다시 안정해지기 위해서, 그죠? 안정해지기 위해서. 즉, 에너지를 다시 낮추기 위해서 그 먹었던 에너지를 그대로 방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먹었던 에너지를 그대로 방출한다. 그래서 흡수한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는데 방출할 때는 이게 빛 에너지 형태, 전자계파 형태로 방출한다라고 결론낼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한다라는 거지. 그게 선 스펙트럼의 원리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나온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눈가에는 안 보였지만 당연히 뭐 자외선 영역, 그 다음 적외선 영역에서도 어떤 빛이 흡수되고 방출되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러한 원리 때문에 똑같은 불꽃 반응 색을 나타내고 있는 리튬이나 스트론튬 같은 애들도 물질들마다 정해진 에너지를 먹을 거니까 똑같은 겉보기 성질로 봤을 땐 빨간색이지만 분광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불꽃색으로 우리가 관찰이 안 되는 일부 금속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공관에서 금속을 승화시킨 다음에 에너지 때려가지고 방출되는 빛을 우리가 다 조사하면 같은 빨간색이지만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먹고 방출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물질에 대해서 다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물질들마다 먹는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먹는 준위가 다르기 때문에 요 산 스펙트럼을 그 물질의 어떤 지문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사람으로 따지면 어떤 지문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물질의 어떤 지문은 선 스펙트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네. 그죠? 재밌지 않니? 아니요. 참 재미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보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건데,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어떤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여기를 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어떤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이 전자가 에너지를 먹고 잠깐 불안정했다가 다시 안정한 위치로 돌아오게 되면서 또 빛이 방출되겠지라는 게 선 스펙트럼의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활용해서 보호가 새로운 어떤 원자 모형을 제시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보호는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부터 행성 모형에서 이제부터 껍질 이론으로 이제부터 발전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껍질 모형으로 이제부터 원자 모형이 수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호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봅시다. 자, 이제 몇 프로 했을 것 같아? 10%. 14%. 왜 14%예요? 내 계획된 게 그거고 거기서 14%인데 뭐 어쩔 TV? 그게 딱 그게 딱 14%. 선생님까지 그러시면 안 되죠. 아, 네. 선생님 그러셔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졸려. 선생님 낮잠 시간 낮잠 시간. 아니야. 20분 정도 잠시만 잠깐 시험 시간 빼고 그러잖아요. 내가 저번 주, 저번 주에 계속 너네 수업할 때 자꾸 정신 멍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너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오늘 일찍 와가지고 미리 책을 좀 봤어. 선생님 아니면 기념비 중에 14%니까 10%씩은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냥 저 초딩 좀.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이러다가 50% 하고 집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돼. 원점이 14%라면서 왜 14%냐 50% 하고 집 가는 싫어, 분교사 많이 낼 거란 말이야. 네. 분교사, 일단 분교사 화학은 대충 한 문제 수는 한 35문제. 네? 아니 20문제 20문제 1시간. 나쁘지 않네. 뭐 진짜 2분 이내로야 아니 몇 분인데? 한 시간. 1시간 와! 그럼 안 돼요. 시간 알았어요. 2시간이 걸린다 지금. 2시간 볼 거면 60문제. 네? 그게 오히려 낫긴 한데. 야 그게 나. 근데 집중력이 떨어져. 빨리 하고 모르는 거 선생님 다 찍고 나머지 아니면 2분 하면 자유잖아. 어때요? 근데 너네가 이런 거 생각해야 돼. 그냥 보이자마자 바로 풀리는 형태 문제가 있고 몇 초 만에 푸는 문제가 있고 한 문제당 뭐 5분씩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선생님 그냥 문제를 35문제를 다 그냥 계산 문제로 내시는 건 어떨까요? 근데 야 그럼 오히려 더 걸리지. 야 예를 들어서
이분의 문제 어때요? 약간 실험 이름 같은 거 얘기하는 거면 분기부사니까. 알아볼 수 있어. 나랑 계산 같은 거 협상하지 마. 알겠지? 인생하는 그냥 개념적인 문제. 35문제. 어. 개념적인 문제. 나는 근데 쉽게 되는 스타일이야. 아, 선생님이요? 선생님 왠지 차이거래. 알아? 원자로 제시가 걸리면 귀찮아. 나의 업무의 편리함을 위해서. 아 저번에 이게 원자로 제시가 1번 단소에 제시 제시 걸려가지고 개 그래가지고 짜증났어. 더 쉽게 내셨어야 됐어요. 근데 제시 다 맞았어. 전자수를 전자수. 다 외운 거예요. 아니야, 새로운 문제였어. 새로운 문제. 근데 새로운 문제를 더 어려운 걸 냈는데 짤티. 잘 풀더라고. 선생님 진짜 저한테 연날렸어요. 35문제에서 기념적인 14를 빼는 건 어때요? 대체 왜 그냥 현승이었나? 승현이 승현이. 승현이에요, 승이 현승이. 귀여운 현승이. 아 너무 선생님들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생일이요. 내 이름? 생일이요. 생일? 몇월 갑자기 며칠이에요? 뭐야? 내 생일날 보여주려고? 아니요. 사전 아무것도 안 해주는 금사전대요. 내가 금사전대요. 내 생일은 언제나 화학 올림피아드 시험 직전이야. 진짜요? 8월 18일이거든. 근데 항상 화월이 8월 20일쯤에 보거든. 우리 엄마랑 진짜요? 네. 와 이런 우연히. 어머니와 선생님의 생일 선물은 화울 은상. 네? 아 그럼 되겠다. 저는 생일 선물 안 줄. 근데 좀 문제가 있긴 해요. 우리 엄마 생일이 생이어가지고. 나도 이제 3개 만들던다. 그래서 진짜 생일이 언젠데? 양력, 음력하고 주민번호에 써져 있는. 그 친구가 또 다르게 됐구나. 네, 다 달라 있어요. 그걸 3번이나 해? 양력 단위랑 음력으로 나가고 있어. 아. 양력 음력 주민번호. 주민번호에 어떻게 달려? 아예 출생신고로 늦게 한 거지. 그치. 그러면 한 번 생긴다면 얼마 뒤에 또 생일이. 자, 이제 우리가 요 세 번째로 보호로 넘어갑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이 이런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배경 지식. 그리고 이제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배경 지식이 이만한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호의 원자 모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근데 나는 이 보호라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의 가서 이렇게 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다. 그냥 네 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보호라는 과학자는 굉장히 좀 권위적인 사람이 맞았고, 그 다음에 얘는 천재 과학자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지금부터 얘기했던 어떤 껍질 이론이, 껍질 모형이 다 그냥 하나의 가설이에요. 가설이고 실제 껍질이 없어. 근데 있다고 해. 왜요? 그냥 그렇게 해. 그러면 러더퍼드의 이론을 내가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왜요? 그냥 그렇다고 알아. 그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알았어, 기다려봐. 이러고 나서 수학적으로 에너지 준위를 증명해서 알려줘요. 수식으로 딱 보여준 다음에 맞지? 내 말 맞지? 그러네요. 이렇게 만든 사람이야. 근데 그걸 생각할 때 한 3일이 안 걸렸대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론을 설명해 나갈 때 한 3일 안에 이런 것들 다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거를 수식적으로 풀어나갔대요. 엄청 천재 과학자 맞는데, 그래서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그 증명은 모른다는 거죠. 원자 내부를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천재 과학자 맞죠? 근데 옛날에 이제 보어랑 누구랑 이렇게 싸워요? 아인슈타인, 그죠? 아인슈타인이랑 보어가 맨날 싸우죠, 학회 가면, 그치? 이게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뭐 에너지의 양자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론들이 엄청 싸우게 돼요. 지금 그런 걸로 싸워요. 우리랑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야이씨 너 왜 과자 니만 처먹었어? 나도 저기서 싸우잖아. 걔네들은 내 이론이 맞다, 네 이론이 맞다 이렇게 싸우는 거야. 우리도 재민이네 많이 하고 싸우잖아. 자, 그래서 이제 보호는 이제 어떤 가설을 내세우게 되냐면, 자, 얘가 생각하기로는, 자, 그 원자 내부에는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어떤 에너지 껍질이 좀 존재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수많은 에너지 껍질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 껍질 안에서만 이제 전자가 운동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에너지 껍질을 방금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자가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껍질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얘를 전자 껍질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는 이게
전자가 여기서만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운동하는 어떤 궤도다라고도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전자 궤도 이렇게도 얘기를 해준다.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껍질이 원자 핵 주변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실험에 나갈 때는 이제 어떤 이론을 좀 펼쳐 나가냐면은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실제 좀 더 화학을 좀 배우고 되면 수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단원자 이온에 대해서는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가 1번 수소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2번 헬륨에 대해서는 1가 양이온에 대해서는 똑같은 이론을 펼쳐나갈 수가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뭐 3번 리튬에 대해서는 얘가 2가 양이온까지 설명이 좀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원자나 이온들에 대해서는 얘 이론이 다 맞아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 수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수소는 원자 핵이 하나 있다는 거죠. 양성자가 이 가운데 딱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자가 이제 또 운동하는 건데, 러더퍼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구잡이로 원운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정해진 어떤 에너지 껍질이 있고 거기에만 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원자 핵에 가장 가까운 껍질을 이제 우리는 1번 껍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껍질은 이제 얘는 K 껍질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를 1번 껍질, K 껍질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멀어지면 두 번째 껍질 L 껍질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멀어지게 되면 세 번째 껍질 N 껍질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멀어지게 되면은 N 껍질로 이렇게 4번 껍질까지 얘기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쭉쭉쭉 OPQR 넘어가면서 무한대 껍질까지 있다고 가정한다라는 소리야.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 껍질이 아닌 영역 있잖아. 그래서 이 껍질이 아닌 영역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자는 이 껍질에서만 운동하고 있는 거고, 이 1번 껍질이면 이 원자 핵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인력이 가장 크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안정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수소가 어떠한 에너지를 먹고 있지 않는다면 가장 안정한 상태는 K 껍질에서 원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요. 그리고 얘가 가정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껍질 내에서 얘가 원운동하고 있을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 때문에 원자 핵에 들러붙었더라면 얘는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에너지가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원자 핵에 달라붙는 현상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다는 거지. 왜 방출 안 해요? 그냥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보호 이론이 이런 거예요. 되게 강압적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껍질들마다 에너지 순위가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물질의 종류가 누군지에 따라 가지고 그 에너지의 값도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준 거야. 그래서 요 1번 껍질일 땐 우리가 가장 안정한 에너지 준위이기 때문에 좀 내가 예를 들면 100줄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L 껍질은 요거보다 인력이 좀 더 작아졌기 때문에 들떴다.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를 내가 150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커졌다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예를 드는 거야. 그 다음에 N 껍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에너지가 들떴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게 뭐 170줄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요 N 껍질 같은 경우에는 뭐 180줄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내가 가정을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되면, 자, 전자는 이 껍질에서 운동하고 있는 건데, 이 껍질의 에너지 준위랑 이 물질의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첫 번째 껍질에서 운동하고 있으면은 100줄의 에너지 준위가 계속 보존되면서 원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괜찮죠? 자,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자, 이게 이제 보호의 가설이에요. 그래서 마치 양파 껍질처럼 이제 어떤 에너지 껍질이 원자 핵 주변에 쭉 분포되어 있을 거고, 껍질이 가장 핵에 가까울 때 가장 안정한 껍질이고, 이 껍질은 이제 우리는 가장 안정한 상태다라는 거를 그라운드 스테이트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바닥 상태다라는 용어를 써주게 되는 거야. 바닥 상태 껍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안정한 에너지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1번 껍질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1번 껍질을 제외하고 나머지 껍질에서 운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부터 얘는 안정한 상태는 아니죠. 바닥 상태는 아니고, 이게 excitation state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흥분 상태다 또는 들뜬 상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줘요. 그래서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들뜬 상태를 화학원에서는 더 많이 쓰는 용어다. 여기는 들뜬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선 스펙트럼이 자, 이렇게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부터 얘한테 열 에너지가 되든 전기 에너지가 되든 간에 어떤 에너지를 빵 때려보자라는 거야. 그치? 에너지를 확 흡수시켜버리게 되면 아까도 봤지만 정해진 것만 먹는다는 건데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껍질이 아닌 영역에는 전자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한 어떤 에너지들은 그냥 통과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걔는 그냥 흡수하지 않고 쭉 지나가는 거고 정확하게 어떤 50줄 정도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에너지 먹고 얘가 150줄로 들뜬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얘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0줄의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30줄을 먹어라 이렇게 준 거야. 근데 그 30줄을 먹었을 때 얘는 130줄에 해당되는 껍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나간다라는 거야. 또는 50줄보다 좀 컸대. 그래서 60줄 먹어라 딱 줬는데 160줄에 해당되는 껍질이 없다면은 그 에너지줄은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물질들마다 정해진 에너지줄만 먹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150줄이 딱 되면 이게 좀 더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바닥 상태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먹었던 그 50줄을 이제 우리가 전자계파 형태로 방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방출 스펙트럼이 관찰되겠지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떤 에너지의 불연속화 이런 것들도 설명이 가능한 거고 껍질에서만 원운동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자가 원자 핵에 달라붙는 것도 다 개선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보호 이론이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좀 불연속화되어 있다는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어떤 어떤 덩어리 이런 느낌처럼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이런 것처럼 어떤 양자화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에너지의 어떤 불연속화, 에너지의 양자화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고 있다. 괜찮지? 자, 이렇게 우리가 보호 이론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 좀만 쉬었다가 이제 요 껍질에 대한 에너지 준위를 식으로 어떻게 증명해 나가는 느낌이에요.